연준은 안정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율은 달팽이처럼 느리다. 비트코인이 역전할 수 있을까? BSC와 밈 코인의 열기가 급상승. 시장의 단기 감정은 갑자기 반전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자금 유출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갑이 거의 텅 비었나? 2025년 퍼블릭 블록체인 패권 경쟁. 승자는 기술일까? 자본일까? 자오창펑이 무바라크로 유입 비밀번호를 풀고 BSC 생태계가 전력을 다한다. 엔화 폭락 속에서 체인상의 노아의 방주인가? 메타플라넷은 4,4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3,200 비트코인으로 교환.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법칙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자. 3월 19일 수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98%에 달합니다. 시장은 이 소식을 대부분 반영했으나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감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외부 시장 환경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느낌을 주며 감정은 다소 비관적입니다. CME의 미국 연준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3월에는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100%, 5월은 89.6%이고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10.2%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태도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장은 2024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연준의 발언은 비교적 신중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시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 둔화, 기업의 이익 전망 불확실성 등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금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게 되며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스테이블 코인 체인 거래량은 8,500억 달러였지만 시장 거래 수요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USDC와 USDT의 비율은 87%를 초과했습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자금의 성장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소규모 유출도 발생했습니다. USDT를 살펴보면 지난주 자금은 1,431.4억 달러에서 1,434.2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8억 달러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체인상의 가상 발행이었고 실제 수요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보면 지난주 자금은 580.36억 달러에서 587.7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이 증가폭은 주로 3월 12일에서 13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했으며 시장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 회피 감정이 더 심해졌고 사람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BSC 데크스 거래량은 25.4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더리움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BSC 체인 25.46억 달러, 이더리움 13.48억 달러, 솔라나 11.83억 달러, 베이스 4.27억 달러, 아르비트럼 3.85억 달러. 단기적으로 BSC 체인의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24시간 자금 유입은 2,674만 달러에 달하고 티블은 5억 4,115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시장에 많은 차익 거래 기회와 높은 수익을 가져왔으며 특히 밈 코인과 같은 고변동성 자산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고수익은 고위험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밈 코인의 인기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무작정 따라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인상의 인기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예상,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무역 전쟁 리스크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등 고위험 자산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형 ETF의 집중 리스크가 서서히 드러나며 자금이 비용 우위가 있는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만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거대 주소의 비트코인 매수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반면 100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태도도 더 신중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ITF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3월 동안 현물 비트코인 ETF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대부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록의 IBIT이 가장 부진했으며 유출 금액은 5억 5,200만 달러에 달하고 유입 금액은 8,46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피델리티의 FBTC는 5억 1,700만 달러 이상이 유출되고 유입은 1억 3,65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도 2억 달러의 유출을 보였고 유입은 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ETF는 유일하게 역행하는 펀드로 3월 동안 순 유출은 제로였고 순 유입은 5,5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Bitcoin is obviously very popular. It's been the highest returning asset class for a long time now. But not everybody's been involved.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scared. The volatility is huge. And so this is a product that people were risk managers. 전체적으로 보면 3월 전반 17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과는 거의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부진했으며 자금 유출 총액은 16억 달러를 넘었고 유입 금액은 3.5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이더리움 관련 투자 상품들도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블랙록의 이테아는 가장 많은 자금 유출을 기록했으며 1억 2,60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3월 내내 자금 유입은 전혀 없었으며 완전히 자금 유출 상태였습니다.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펀드 FT는 7억 3천만 달러의 유출에 비해 유입은 2억 1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투자자들의 지갑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소액 투자자에게 손을 뻗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게임 규칙을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BTC와 이테티는 퍼블릭 체인으로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로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나는 탈중앙화, 다른 하나는 중앙 집중화된 모델을 따르지만 미래에도 이들이 현재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L1, BEMB 기반의 새로운 퍼블릭 체인은 사실상 기회를 잃었고 L2, 무브BM, 소닉베어 체인은 결국 토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태일 뿐 진정한 돌파구는 없습니다. 소라나와 베이스의 경쟁은 어떤가요? 기술적 싸움보다는 두 거대 자본 세력이 팔꿈치를 밀고 싸우는 형국에 가까운데 경쟁의 핵심은 코드와 표준이 아니라 자금력과 시장입니다. 현재의 퍼블릭 체인 전쟁은 단순한 기술적인 논쟁을 넘어서 디지털 문명의 최종 대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체인으로 월간 활성 개발자 수는 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라나는 개발자 수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활성 주소 수와 DApp 수익에서 이더리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소라나 에코시스템에는 1,400개 이상의 DApp이 존재하며 2022년 대비 300% 성장했습니다. DeFi TVL은 20억 달러를 돌파했고 NFT의 월간 거래량은 2.5억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eFi TVL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여전히 이더리움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소라나는 인효비로 보면 가장 유리한 체인입니다. 그러나 활성 주소 수에서 BNB 차이는 440만으로 솔라나의 300만, 이더리움의 30만을 크게 초과하며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FTX가 무너졌지만 솔라나는 기적처럼 부활하여 반전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나 소라나의 부활은 눈에 띄지만 극적인 요소는 조금 부족하고 BNB 차이는 더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상업적인 회사처럼 보입니다. 현재 업계의 모든 시선은 위타릭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7명의 공동 창립자들을 제치고 이 체인의 영혼의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준 기회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퍼블릭 체인의 구조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세와 소라나는 미국의 상업적 경쟁에 가까운 모습이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블릭 체인의 미래는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99%는 미국이 차지하고 1%는 전 인류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BSC 부흥의 새로운 전략, 새로운 도지코인과 BNB의 조합으로 시장을 관통하는 치명적인 한방.
일본 의원들이 정부의 비트코인 축적을 제한, 메타플라넷은 국가 전략 실험장이 될 것인가? 아랍에미리트 주권펀드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암호화폐 업계는 전통적인 자본의 큰 뉴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사건의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바이낸스의 중국어 커뮤니티 담당자가 올린 트위터에는 아랍식 두건을 쓴 자신의 밈 이미지가 첨부되었고 그것이 자오창펑에 의해 리트윗되면서 아랍어로 무바락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고 트위터는 중동 문화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축복을 보내기 시작했고 무바라크는 빠르게 하시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바라크는 무엇일까요? 왜 이 단어가 이번 자오창펑 개념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자오창펑이 무바락이라고 글을 달고 리트윗한 몇 분 만에 for 밈은 무바락을 티커로 한 여러 개의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6F6으로 끝나는 메모코인이 빠르게 150만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했고 그 후 23만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창펑가 다시 나서 이 토큰을 선도주자로 간접 인증하면서 해당 토큰의 시가총액은 10시간 만에 4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무바라크는 자신을 집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오창펑과 키레이는 유통의 핵심을 찾아낸 것처럼 보였고 3년 전에 트윗 인샬라를 리트윗하며 UAE 주권펀드 MGX의 실제 지도자인 타노운과의 사진을 게시하며 마탈라라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두 트윗은 각각 100만 달러와 1500만 달러의 시가총액 변화를 빠르게 일으켰습니다. 자오창펑의 전략은 매우 명확합니다. BSC를 부흥시키려면 두 가지 축으로 가야 하며 그중 하나는 BNB의 가격 예측을 안정시키고 또 하나는 새로운 메모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시장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BNB는 유동성의 최종 종착지로 독특한 돌파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해야 하는 것과 달리 바이낸스는 생태계 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개코인을 출시하여 시장의 주도권을 끌어들이고 TV를 쌓은 후에는 자체적으로 순환되는 플라이휠 효과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완성되면 BNB 기반의 메모코인 시장을 출범시켜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메타플라넷은 비트코인 준비 회사가 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는 곧장 로켓을 타고 2월 10일까지 4,800% 상승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월 19일에는 주가가 34% 하락하며 4,030엔 약 26.9달러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024년 3월 19일의 1달러보다 수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플라넷의 주주수는 2024년에 500% 증가하였고 현재 5만 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이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회사의 시가총액은 9,652% 증가하며 급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5일 메타플래닛 은 497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발표하며 주가는 19%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신 비트코인 구매 이후 주가는 0.5% 하락했습니다. 3월 18일에는 150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발표하며 2026년까지 2만 1000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구매에는 18.8억 엔이 소요되었으며 비트코인 1개당 평균 가격은 83,671달러였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플라넷의 총 보유 비트코인 수는 3,200 비트코인 약 2억 6,180만 달러로 11번째로 큰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자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되었습니다. Japan's version of MicroStrategy, Metaplanet, has expanded its Bitcoin holdings that we covered last week, which is that they're aiming to purchase 21,000 Bitcoin by 2026. 현재까지 메타플라넷은 4억 4천만 주 이상의 보통주를 발행하여 비트코인 구매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은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과 유사해 아시아판 스트래티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플라넷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BTC 수익률로 이 지표는 비트코인 보유량과 유통 주식수 간의 비율 변화율을 보여줍니다. 2025년 1월 1일에서 3월 18일까지 메타플래넷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60.8%였으며 이전 분기의 310% 수익률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바 에너지는 펜실베이니아주 프렌치 크릭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승인은 세 대의 효율적인 천연가스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이 엔진들은 암호화폐 채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5년 3월 21일에 앨리스 비트코인, ITIGFI 비트코인, MBOX 비트코인, RSRFD USD, 터보 FD USD, 윈BNB 등 6개의 거래상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고 제거할 예정입니다.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은 X구 트위터에서 밈이 이렇게 뜨는데 나도 참여해야 한다며 트론 밈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트론 밈을 향후 핵심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재무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난 7일 동안 평균 82,892달러의 가격으로 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61,220.18 비트코인으로 총 가치는 약 5억 780만 달러에 달합니다.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영화 47 로닌의 감독인 칼 린시치가 넷플릭스 자금 11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전자기기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